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마중을 나와서 검색대 사이로 빼내줬다. 지금부터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윤짜장 썰전은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말 그대로 썰 푸는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의 얽히고 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허위로 비방할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의 정천수 PD입니다. 경짜장 썰전 제6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의 김영윤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연구원의 최혁진 부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짜장 썰전이 이제 다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윤석열이 탄핵은 됐지만 아직 내란 세력은 그대로 있고 어느 누구도 단죄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구속돼야만 예. 비로소 윤석열은 파면된 거예요. 네. 사실은 지난 탄핵 국면 때도 보면은 김건희에 대해서 출석 요구도 안 해요. 네. 이거 보면서 아직은 윤석열 치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이 마당이 됐는데도 2월 말에 한번 부르고 안 나오니까 그냥 4월 말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부역을 하면서 승진해서 여전히 한 자리씩 꿰차고 있는 검찰과 경찰, 네. 고위직들이 용산과 세관이 결탁한 마약 사건을 어떻게 덮어주고 무마해줬는지 저희 열린공감TV는 다시 본격적으로 네. 마약 사건을 심층 탐사 취재해온 내용을 저희 경짜장 썰전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마약 사건을 덮은 견찰이 된 친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세관 등 이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마약 사건을 덮었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앞으로 파헤쳐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지난 3월 8일 거대 외압으로 인해 묻혀버렸던 국민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 사건을 검찰과 경찰 그리고 용산이 어떻게 묻어버렸는지 그리고 왜 비상계엄을 일으켰나 등 굵직한 사건들을 퍼즐처럼 늘어놓고 하나씩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 개연성을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로 검찰이 용산과 커넥션을 이루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 당시에 마약 사건을 가장 앞장서서 덮어주었고 그 공로로 검찰총장이 오르게 되었다라는 개연성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과 검찰은 용산의 지시에 따라서 백혜령 경정의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소통에 찬물을 끼얹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방해하고 덮었던 것입니다. 그 한동훈이가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용산하고 각을 세웠다고 해서 한동훈이가 무슨 의인이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이 덮었던 공범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덮은 걸로 아마 딜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고요. 지금 벌써 145만이나 영상을 네. 받고 일파만파 퍼졌고 검찰 내부도 시끄럽대요. 이 네. 영상 때문에. 네. 근데 아무런 성명 하나 나오지 않는 걸 보니 맞습니다. 아직도 구린대가 더 많이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거쳐서 인천과 김해공항을 통해서 총 12차례에 걸쳐서 약 127kg의 필로폰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밀반입되었습니다. 약 500만 명이 일회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 들어왔고 국가 안보 보안이 뻥 뚫려버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 터진 겁니다. 당시 영등포 경찰서 백혜령 경찰팀의 수사로 시작되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을 심우정 당시 인천지검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사건을 덮었던 겁니다. 덮었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경찰입니다. 포상의 2급 승진을 시켜줘도 모자를 백혜령 경장을 경찰은 화곡지구대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파출소. 예. 좌천시킨 거죠. 도대체 경찰은 왜 무슨 이유로 동료인 백혜령 경장의 수사 성과를 뭉개버리고 축소시키다 못해서 덮어버리고
이 사건을 수사한 백경정을 좌천시켜 버린 것일까? 마약인데 마약 사건인데 네. 수사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사람을 좌천시키고 그 수사를 덮으라는 식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미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훈장을 줍니다. 저 정도 되면 정말. 네. 자,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3일에서 2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자신들의 몸에 테이프로 마약을 칭칭 감아서 수 킬로그램씩 총 약 55kg을 밀반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손쉽게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시킨 것은 조직적으로 세관이 묵인해주지 않고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2023년 7월 말에 한 조선족 여성이 마약을 끊고 싶다면서 마약 판매 조직이 두려워서 도와달라면서 영등포 경찰서 백혜룡 경정팀을 찾아오면서부터 그것을 계기로 그때 그 여성을 도와서 마약 일당을 검거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당시 백혜룡 수사팀은 총 30여 명이 넘는 마약 사범을 검거했고 나무도마로 위장한 화물로 들어온 필로폰과 조직원들의 신체에 부착한 상태로 밀반입된 필로폰 등 총 170kg에 달하는 마약 사건을 해결했던 겁니다. 입수한 양으로는 경찰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는데 국내에 유통된 규모로는 전무후무한 가장 큰 그런 규모였던 겁니다. 정말 참. 백혜룡 경정은 이천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과 연계되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2023년 9월 9일 토요일 명동에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23년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명동 소재의 호텔 두 곳에서 숙박을 한 내용하고요. 1월 27일 10시경에 한국 총책에게 마약을 건네준 사실과 그 장소를 확인까지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고 네. 2달여 지난 시점입니다. 네. 마약 수사를 하겠다고 네. 뭐 지금 압사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정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한국 총책이 타고 온 차량이 벤틀리였다고 합니다. 23년 1월 27일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밀반입한 24kg을 차량 트렁크에 실어주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명동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백혜룡 경정팀은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날 김찬수 당시 영등포 서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연해 봤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인천공항 경찰단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인천공항 안보 시스템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6명이 필로폰 4kg씩 신체에 부착한 상태로 공항을 통과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관세청이 열어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입니다. 인천공항은 철책선 휴전선인데 그 철책선을 지키는 곳이 인천공항 세관입니다. 2023년 1월 27일 하루에는 무려 6명이 침투했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몸에 필로폰을 몇 킬로그램씩 부착하고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그 정도의 양을 부착한 상태로 공항을 통과해서 마약을 유통한 사례가 없습니다. 화물이나 선박 밀항을 통해 암암리에 마약을 들여왔지 이렇게 대놓고 들여온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나라 망하겠네요. 제가 지휘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휘부 피드백 받아서 백경정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 경찰서 백혜룡 수사팀이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이후에 세관 연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백경정은 세관 의혹을 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자 여러 곳으로부터 수많은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 네. 하지만 백경정은 옷을 벗을 각오로 언론 브리핑을 강행한 겁니다. 경찰 내부 조직에서 백경정의 언론 브리핑을 막으려고 시도를 한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 경찰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백혜룡 경정의 언론 브리핑을 막으려 했는지, 네. 그리고 백경정을 오히려 찍어내서 지구대로 내쫓아 버렸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경찰 내 조직적 외압의 시초는 앞서 언급한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나라 망하겠네요. 제가 지휘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같은 영등포 경찰서 동료이자 서장이었던 저 사람 저 김찬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얼굴 안경 쓴 사람. 네. 저 사람이 이제 김찬수고 그 뒤에 계신 분. 네. 저분이 예. 백혜룡 경장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대 49기 출신이고요. 경찰관. 박근혜 당시에 대통령실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한 바가 아, 있습니다. 주로 경찰청의 정보과에서 음. 정보통 라인으로 근무를 했는데 김찬수가. 예, 경찰청 정보 분석 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예. 영등포 서장으로 발령을 받았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김찬수가 맡았던 경찰청 정보 분석 과장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어떤 자리일까? 경찰청의 정보 분석과에서 하는 일과 정보 분석 과장은 어떤 직책인지 한번 저희가 내부 제보자의 얘기를 가지고 재현을 해보았습니다. 경찰청 정보분석과장이란 자리는 경찰에서 취합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보고 올리는 자리입니다. 경찰청에는 상황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과도 있고 분석과도 있는데 상황과는 모든 집회 상황이나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보고할 전국 상황을 취합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정보협력과는 경찰 조직 내 각 시도별 정보계통 경찰들을 외근라인 포함해서 전부 관리하는 곳이 협력과입니다. 그래서 분석과장은 상황과와 협력과 등의 정보를 모두 취합해서 최종 대통령실에 보고서를 올리는 요직 중의 요직입니다. 즉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만한 실무급 경찰을 발탁해서 그 자리에 앉힙니다. 바로 김찬수가 경찰청 정보분석과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로 들어오는 각종 정보를 분석해서 대통령실로 올리는 마지막 자리. 거기가 경찰청 정보분석과장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제 국정원이 과거에는 이 국내 정치에도 개입할 수 있었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는 국정원 정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 정보를 취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는 경찰 정보, 경찰 맞습니다. 정보. 네. 네. 그래서 경찰 정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발탁이 잘 돼요. 맞습니다. 예. 자, 이 김찬수는 경찰청 정보분석관장으로 일을 하다가 네.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간 거예요. 음. 자, 왜 영등포 경찰서장 자리로 갔을까? 음.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 정보분석과장은 정부 부처의 인사검증도 합니다. 복무점검도 하고 누구를 임명하기 전에 이 사람이 무슨 하자는 없는지도 살펴보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 안에서 뭐가 삐걱거리는 건 없는지, 지금 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등등 부처의 정보를 분석을 해서 그걸 다 취합하는 데가 분석과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집회 상황이나 파업 상황 또는 의사 파업 당시 그 상황도 다 취합을 해서 보고서로 대통령실로 올리는 마지막 길목에 있는 게 분석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이 보고를 받습니다. 국정상황실에서 이 보고를 받아 집회 관련 중 예를 들어 화물연대 파업이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 파업 났을 때는 취합된 정보를 보건복지부에다가 줬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총종합해 분석하여 대통령실로 올리는 경찰청 분석과장 자리는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었던 김찬수가 왜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갔을까요? 윤석열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랐지만 정말 믿을 만한 신복 중에 신복이 영등포 경찰서장이어야 했습니다. 영등포관 아래 뭐가 있죠? 바로 국회입니다. 야, 이게 계엄하고도 연결되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오랫동안 윤석열은 계엄을 준비를 했었고 예. 김찬수가 이제 네, 영등포- 국회를 관할할 영등포 네, 네. 서장으로 김찬수를 보낸 거죠. 하하. 곽하의 그 관심 지역이었네요. 맞습니다. 예. 국회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네. 보고하고. 체크하고, 예. 예. 자, 영등포 경찰서장이 된 김찬수는 처음부터 과연 백경정 팀의 마약 사건을 덮으려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예. 이 수사가 딱 됐을 때 엄청 좋아했대요. 예. 한건 했구나. 네, 예, 인천세관 사건으로 자기가 튈수 연루 있고. 사실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고 세관 연루 의혹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해서 2023년 9월 11일 날 오전에 상부에서 즉시 서면으로 보고까지 합니다. 신나서 보고했겠지. 네, 야, 네. 칭찬받겠구나 하면서. 근데 보고를 받은 서울청 수사지휘부는 이 보고 내용을 국가수사본부에 또 서면 보고를 한 겁니다. 네. 그날 9월 11일 김찬수 영등포 서장은 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마약 사건을 해결한 경찰서 서장이다. 이제 나의 꿈 예. 대통령실로 가서 경찰의 별
경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을 겁니다. 네. 즉 김찬수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 그럼요. 온 겁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김찬수 영등포소장은 부랴부랴 용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경찰 책임자 박현수 경무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서울경찰청장 대리. 네. 오. 형님, 저 큰 건 하나 해결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제가 해결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대 마약 사건을 해결 중입니다. 그리고 인천세관과의 연루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네.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박현수 경무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윤석열, 김건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 김봉식이가 있습니다. 김봉식. 현 지금 서울청장입니다. 서울청장 네. 개업 때. 네. 9월 11일 오후에 문자 보고를 받고 수고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영등포서로 회신합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마약과장 백승원 총장과 함께 대통령실에 직보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경찰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을 합니다. 불벼락을 맞았구나. 네, 바로 경찰이 건들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든 겁니다. 영린을 건드렸다. 감히 여사님 사업에 손을 댄 겁니다. 경찰 따위가. 이야, 진짜. 진짜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되게 열받네요, 진짜. 네. 아니, 네, 이거 네. 범죄 집단의 수괴가 네. 예. 수괴이면서 성괴가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예. 자, 근데 이때 2023년 9월 11일 날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말레이시아에 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출장을 가 있었던 건데요. 네. 그때 그가 왜 갑자기 말레이시아에 갔었을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윤석열, 김건희의 독촉을 받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독촉이요? 여기서 저 후세인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마약 단속 관련 양국 간 협의체 마련을 한다면서 뭔가 발표를 했었는데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마약 단속 관련 협의체를 마련하는 행사처럼 보였는데 MOU처럼 네. 보여요. 전날 예. 저 당일날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 마이클은 필로폰 100kg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선적을 하고 있었고 이 마약은 대한민국 세관을 무사 통과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양국 경찰이 협약을 맺는 그날 네. 예, 마약책은 마약을 한국으로 그렇죠. 보내고 세관은 통과시켜주고요. 네네. 이건 무슨 진짜 쇼인가요, 이건? 정말. 그러니까 대국민을 상대로 마약 단속을 위한 국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겁니다. 그 이면은 대량의 말레이시아 마약을 본격적으로 들여오려는 유장술로 네.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유장술을 실현하기 위해 공증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총수장. 네. 윤희근. 네.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악한 자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들이 왜 네. 마약 수사에 뭐 정권의 명운을 걸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건가?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게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마약 조직들을 일거에 소탕을 네. 하는 거야, 경찰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약 소비는 있을 것이고 네. 네. 시장은 백지 상태가 됐고 독점. 독점을 위해서. 다 먹으려고. 독점이죠. 네. 아. 아마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새카맣게 자신이 윤석열, 김건희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2024년 9월 13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귀국하자마자 영등포서의 문자 보고를 보고 다음과 같이 회신을 합니다. 중요한 시점에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어 훌륭하다. 세심하게 마무리까지 잘하고 소기의 성과가 대내외에 제대로 알려지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직접 챙겨보시오. 본청과 서울청 관련 기능과 협의하면서 라고 보냅니다. 야, 이 사람 뭐 아무것도 몰랐구만. 그렇죠. 어?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예. 김건희, 윤석열에게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예, 마약과의 전쟁을 진짜 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한 거죠. 네. 추후에 백혈형 경쟁의 외압을 주장하면서 싸우기 시작할 때 윤희근 청장 자신이 네. 대통령 부부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 경로했다라는 후문이 있어요. 윤희근이가 네. 뭐 경험은 뭐해? 예. 찌그러질 걸. 그래서 뜬금없이 2023년 9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발칵 뒤집힌 서울청은 고민 끝에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당시 김광호 서울청장이 2023년 9월 13일 김찬수 영등포소장에게 저녁에 전화를 합니다. 9월 14일 날 문구를 만들어서 안보, 비공개로 오찬을 같이 하자.
문자를 보냅니다. 즉 만남 자체를 내가 서울청장 내가 영등포서를 찾아갈 테니까 일단 보안에 붙여라. 예. 네. 어떤 내용으로 급하게 김광호 서울청장이 영등포서에 와서 오차를 하고자 하는지를 세상에 알리지 말아라. 네. 과장급 이상 7명만 모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산동에 있는 삿포로라는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을 하자고 친일 정권 제의를 났네요. 합니다. 네. 네. 삿포로. 자, 자신의 손으로 만든 백혜룡 마약 전단 수사팀. 네. 누가 만들었냐? 김찬수가 만든 김찬수가 거예요.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김찬수는 이때 뭔가 빨리 머리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내가 백혜룡을 배신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인간적 고뇌와 갈등이 이제 그게 달했던 잔대가리를 부렸군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김찬수 서장은 9월 14일 날 갑자기 멀쩡했던 얼굴에 구안화사가 왔다 합니다. 얼굴 안면마비가 온 겁니다. 찾아와서 얼굴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나 경찰청으로부터 용산에서 괘씸하게 보고 있으니 알아서 처신하라는 압력을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 아니, 저 때입니다. 이거 진짜 별의 순간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만 별의 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경찰 입장에서 지금 범죄 조직을 두둔하는 세력이 권력 핵심에 있다? 털어야지. 자기 명운을 걸고. 그게 그렇죠. 그러려고 경찰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어찌됐든 김찬수 영등포 서장도 외압을 받은 거였죠.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때 백혜룡 경장이 김찬수 소장의 상태를 보고 걱정을 하면서 네. 스테로이드 약물은 마약 성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의원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치료받으세요라고 권고를 해줘요. 네. 그리고 김찬수는 한의원의 치료를 받고 빠르게 나왔습니다. 네. 김찬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적 자리에서 형님이라고 불렀던 백혜룡을 배신해야 했으니 어찌 인간적인 나이는 더 많군요. 네. 백혜룡 경정이. 네. 어찌 인간적인 권위가 없었겠습니까? 네. 그러나 2023년 9월 18일 서울경찰청장이 주최한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오찬 이후에 백혜룡을 버리는 길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마음을 굳혔고 자신이 꾸렸던 마약 수사 전단팀을 배신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참나. 비공개 안보 오찬 날짜가 2023년 9월 18일 당시 김광호 서울청장이 영등포서에 갈 테니 과장급 이상 7명과 점심 오찬을 하자고 했던 건데요. 그날 그 자리에서 저 김광호 서울청장은 김찬수 영등포서장에게 이 사건에 세관이 연루된 부분, 세관이 관련된 관련 부분을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까 세관 문제를 덮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그럴 듯한 이유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네. 아니 뭐 그 세관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될 무슨 진짜 뭐 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 단 1%라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이해할 만한 뭐 구실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덮으라니까 따르는 거죠. 지서 하면 지서야 되는 겁니다. 견찰이기 때문에. 그냥 국가 기구를 완전히 비틀어 놨네요. 네. 범죄 조직을 소탕하라고 있는 경찰한테 범죄를 은닉하면 승진이 되고 네. 범죄를 밝혀내면 좌천이 되는 야. 뭐 참. 세관 공무원들이 네. 사기가 낮아지면은 이 또 세관 업무를 더 보기 힘들다. 뭐 하다못해 이런 말도 안 네. 되는 구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야 까라면 까. 그렇죠. 이거죠. 네. 예. 예. 그리고 14일에서 17일까지 국수본 서울청이 협의를 해서 백혜룡 수사팀 사건을 예. 서울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로 이첩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하라고 합니다. 백혜룡 접해서 이제 무마시키려고. 네, 예. 백혜룡 경제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3개의 언론사의 취재가 있었고 네. 한국 총책을 검거할 당시에 연합뉴스의 간사였던 김모 기자를 통해서 엠바고를 걸어놓은 상태였었어요. 예. 네. 그래서 언제 언론 브리핑을 하는가에 대한 기자들의 압박이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이 엄청난 성과를 올린 마약 사건을 대대적으로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생하게 세상에 사건 개요를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차일피일 사건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언론사들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언론에 엠바고를 걸고 있을 수 없었던 백경정팀은 김찬수 서장과 의논을 해서 결국 2023년 9월 20일 오전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9월 22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 네. 그 백경정이 밀어붙인 거였군요. 예. 근데 이제 김찬수하고 같이 협의를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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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서울청은 밤 8시간 넘도록 아무런 확답도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는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서울청과 경찰청 고위 간부들에게 한라인을 통해서 엄청난 전화를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 9월 20일 밤 8시 45분, 9시 두 차례에 걸쳐서 김찬수 영등포 소장이 백혜령 경정에게 전화를 합니다. 김찬수 소장은 백경정에게 조심스럽게 결국 브리핑을 할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백경정이 깜짝 놀라죠. 당연하죠. 당연히 하기로 해야죠. 했잖아요. 네. 하니까 아, 기자들하고 다 약속을 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수 소장이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돼. 다시 전화할게 해놓고는 다시 또 9시 조금 넘어서 다시 또 전화를 해서 정말 기자 브리핑을 꼭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또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경정은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잘 설명을 한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김찬수는 용산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다. 아, 용산 이야기가 이때 예. 처음 나온 거군요. 예. 백혜룡 경정한테. 심각하게 보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용산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백경정은 늦은 저녁에 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 소리 자체가 뇌리에 박혀버린 거예요. 대놓고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김찬수 소장은 백경정을 좀 애틋하게 생각을 해서 네. 충고하면서 언론 브리핑을 연기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면서 예. 언론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설득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유는 김찬수 소장은 누구보다도 당시 앞장서서 같이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해 왔었고 백혜령 수사팀을 꿀이라고 지시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니 또 예. 본인이 용산으로부터 시그널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잘한다 예. 잘한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180도 입장을 또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한의원 간 것이고. 네. 그렇죠. 자기 영혼을 팔면서 못된 짓을 하려고 머리를 쥐어 짜내다 보니까 구하나사가 왔네요. 짜내다가. 자 이런 상황에서 김찬수 소장이 수사팀의 공을 배신하려면은 네.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용산이었던 겁니다. 예. 김찬수 소장은 머리도 좋지만 주로 경찰청 정보기능과에서 예. 근무를 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박근혜 또 정부 시절에도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치면서 이 정무적 감각이 매우 뛰어난 인물입니다. 아니 근데 이 마약 조직을 두둔하는 용산의 지령에 대해서 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직자된 도리 아니에요? 그렇죠. 어? 네.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자, 보통 이런 자들은 권력의 출처를 밝히지 않도록 훈련이 되어 온 사람들인데 용산이 외압의 발원지다라고 언급을 한 이유는 백혜령 경정은 이 정도 충격을 가해야지만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예. 판단을 멈출 한 것이다.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백혜령 경정은 박정훈 대령의 사례도 있었고 하니까 네. 직속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언론 브리핑을 결국 연기하기로 합니다. 이 수사 브리핑은 애초 백혜령 경정이 또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네. 경찰 지휘부에서 마약 사건 홍보 브리핑을 잘하라고 수차례 독려하고 지시를 해서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리고 한편 기자들이 9월 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어갖고 엠바고를 걸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세관 연루 혐의가 포착이 되면서 9월 22일 하기로 다 같이 약속을 했던 거였는데 네. 네. 갑자기 덮으라고 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백혜령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더 확실하게 세관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22일 인천세관 통관 2국 1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난 경찰청 설전 마약 때문이란 썸네일에서 방송했던 심우정과 검찰이 덮은 마약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백혜령 경정팀의 영등포 경찰서 관할 검찰은 서울 남부지검이었습니다. 남부지검. 네. 백경정팀은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었고요. 검찰의 수사 공조가 필요했었습니다. 즉 인천지검이 아닌 서울 남부지검과 호흡을 맞춰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겁니다. 당시 서울 남부지검의 형사 6부 검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던 겁니다. 네. 게다가 이미 송치돼 버린 상태에서 비결수로 남부구치소에 있었던 케린스와 위나라를 출정까지 시켜줍니다. 네. 이미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를 경찰이 출정시켜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검찰이 출정을 시켜주는 경우는 전문무고한 경우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싫은 내색도 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찰이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해줬던 겁니다. 만약 백경정 팀의 세관 연루 마약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거나 수사 비례 원칙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수사였다면 제동을 당시에 남부지검 협조를 안 특수부는 해주죠. 협조를 안 했을 겁니다. 네. 결국 나중에 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10월 10일 날 폭파되어 버립니다. 급작스러운 인사 발령을 해버리고 마약사무 이전을 형사 6부를 아작내면서 형사 3부로 다 넘겨버립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요. 네. 치가 떨립니다. 예. 네. 치가 떨려요. 자, 이 당시에 지목된 세관 직원들과 백혜령 수사팀 간의 충돌이 있었고 추후 세관 시리즈 방송 때 상세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정 팀은 9월 24일에도 다시 입국 과정을 재연을 하면서 현장 검증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때 캐린스 위나 등의 진술을 통해서 인천세관 통관 이국 일과 직원들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들은 세관 직원들이 자신들을 먼저 알아보고 에스코트까지 해주면서 네. 감역과 세관을 그냥 통과시켜주고 아이고. 심지어 택시까지도 택시까지 태워주고요. 라고 진술을 합니다. 예. 그 택시비는 안 내줬답니다. 네. 이후 영화 시나리오보다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입국 과정을 현장에서 검증한 수사팀은 당연히 범죄 인지서를 작성을 해서 세관 직원들을 입건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이제 압력이 들어옵니다. 당시 고강효 바로 저 사람입니다. 네. 관세청장이 개연성이 없다. 조직의 명예가 걸렸다라고 공공연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대항을 했고 영등포 경찰서 전담팀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저 사람이 이 사건이 터지자 3번에 걸쳐서 자신의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경찰 고위직과 대통령실과 엄청난 통화를 한 거예요. 예, 예. 그게 나중에 밝혀질까 봐 3번이나 바꿔버립니다. 쟤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에 대한 업무 해야죠. 방해로? 네. 네. 기자들은 백효령 경정팀에게 끊임없이 도대체 언제 언론 브리핑을 할 거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당시 연합뉴스 기자 간사가 풀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백경장은 서울청 경찰청과 조율 중에 있고 추석 연휴 지나고 브리핑을 할 테니까 총책을 검거할 때까지만 엠바고를 연기할 테니 좀 봐달라라고 이제 계속 기자들을 좀 입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백경정은 언론 브리핑 준비를 하면서 이제 문구를 작성을 하고 수시로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때 또 온갖 곳에서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10월 4일 폭력계장 서울청 폭력계장이었던 경정 최형욱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옵니다. 현재 작성하고 계시는 브리핑 내용은 세관 내용이 더 많이 보이니까 마약 사건에서 끊고 가자. 서울청 입장을 통보를 해옵니다. 세관 관련 내용을 빼라는 겁니다. 마약만 문제 삼고. 아니 폭력계장이 어떻게 전화를 해요? 직권남용의 저 업무방해인데. 그리고 바로 이 사람 10월 6일 날 서울청 형사과장이었던 당시 강상문 총경이 사건 진행 상황과 브리핑 내용 등을 직접 보고하기로 하면서 나중에 김찬수 후임으로 영등포 서장으로 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시에 강력계 형사들을 체포조로 국회의원 체포조로 동원시킨 인물인 게 드러났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네요. 그러네요. 예. 예. 자, 10월 5일 다음 날인 10월 5일 날 서울청 형사과장실에서 10월 6일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인천공항 세관 연루 내용을 모두 빼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희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향후의 수사개혁 내용 중에서 필로폰 국내 반입 시에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이라는 문구마저 빼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백경정은 그런 문구마저 빼버리면 뭐 브리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없는 망고 빠진 찐빵을 뭐 내놓으라는 건데. 예. 자, 그러자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과장 강상문이가 지휘를 하면서 마수대로 이관을 하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마수대로 이관하라고요? 서울청. 네네. 그런데 그 마수대에서 이관을 안 받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마약사대. 예. 네네. 그러니까 자기 이게 어느 정보가 그렇죠. 있었겠죠. 이게 외압 타고 있는 사건이라는. 그렇죠. 이거를 자기들 받으면 자기들이 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예. 예. 저런 짓을 하는 경찰 내부놈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브리핑 자료에서 주요 내용 빼라 그랬잖아요. 네. 그 말을 듣고 빼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실 수사했다라고 그걸로 덮어씌워서 또 징계로 가. 맞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겁먹은 거죠. 다른 데서 네. 전보다. 자, 결국 10월 5일 날 서울청 폭력계장 최영욱 경정이 서울청 형사과장실을 방문을 해서 세간 내용을 모두 빼달라고 요청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해당 문구를 빼고 서울청 형사과로 보도자료를 보냅니다. 인자들 다 수사해야 합니다. 네. 네. 당연히 그 책임 물어야 하고요. 왜 예. 수사 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수사 못하게 막아요? 네. 이거는 네. 그 범죄자 편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인천공항, 김해공항으로 밀수입됐던 구체적인 내용이 다 삭제돼 버린 겁니다. 예. 필리핀 국내 반입 시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예. 문구 자체도 네. 빼버리라고 한 겁니다. 예. 결국 두 차례에 걸쳐서 문구 수정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요. 나중에는 하다 네. 못해 신체에 필로폰을 부착이라는 문구마저도 빼라고 합니다. 와, 미쳤네요. 제대로 미쳤네. 저 관세청이 뭐했냐, 인천세관이 그렇죠. 뭐했냐 예, 이런 얘기가 예. 나올까봐 그 네. 얘기를 못 듣게 하려고. 네. 아. 그것도 수용을 했어요. 그러는 네. 사이 10월 5일 날 백혜령 경장에게 또 다른 한 통의 전화가 같은 경찰 조직에서 걸려옵니다. 바로 당시 서울청장을 비롯한 수사지휘부와 수사지휘란에도 없었던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예. 최병 사건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3부 맞습니다. 아, 예. 골프장 거기 운영했던 나오는 그 사람. 예. 그 사람과 연결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종호. 맞습니다. 이종호. 예. 이종호. 저 조병노 경무관은 전화를 걸어가지고 백혜령 경장한테 세관 관련 내용이 좀 나오지 않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경찰도 정부 기관이고 관세청도 정부 기관인데 이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를 하면 정부 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겠습니까? 웃기는 놈. 라면서 외압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뭐 수시로 밥 먹듯이 경찰청, 국수본, 네. 그리고 저기 공수처, 날마다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국가기관끼리 왜 그래? 국가기관끼리. 자, 그래서 백경정이 윗선에서 브리핑 내용을 줘라고 빼라고 해서 세관 예. 관련 내용을 전부 빠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정감사 때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야당 도와줄 일이 있겠습니까? 올바른 스탠스입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기 경찰관 예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자, 추후 사건이 불거지자 백경정은 조병노와 첫 통화를 녹음하지 못해서 확인차 전화를 하고 녹취를 합니다. 네. 다음과 같이 통화를 했는데 저희 열린공감TV가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네.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부분 편집 없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 녹취를 공개하고자 오, 합니다. 이게 처음 공개되는 예. 겁니까? 별도 자막도 달지 않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영등포경찰서 형사이과장 백혜령 경장입니다. 네네, 과장님. 네네네. 통화 네. 한번 했었죠? 예, 휴일인데 전화드려서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니 이 마약 사건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부장님이 저번에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인천 세관장 통해가지고, 그, 국감이 앞두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 관세청장하고 막 통화를 여러 번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때 부장님께서 하신 게 부장님 개인 의견이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의 의견을 전달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인천 세관장이 제가 공항 단장을 했었거든요. 단장님 하셨다고요? 예. 네, 제가 이 직전에 세관부장 오기 전에 공항 경찰 단장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한테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어떤 요청을 했냐면 그 언론 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세청장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특히 이제 국가를 앞두고 있어서 기관의 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내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아보고 그 상황 같은 것은 보지만 경찰이 그 타 기관과 관련돼서는 특히 국감이고 특히 이제 관세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그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왜냐면 스스로 그 침뱉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 한다. 근데 그 팩트 자체가 뭐 있는 것은 있는 것을 없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래도 과장님이
저는 그 마약 저 영등포 서장을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마약 그 수사 그 계장한테 통화해 보니까 그 김수석 있잖아요. 네네. 예, 거기 통화하니까 과장님이 담당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직접 전화 한번 해보고 확인해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과장님께서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으면 됐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천 세관장한테 말을 했죠. 우리 충분히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의 부담을 취소하면서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냈어요. 그때 네. 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워딩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요? 어떤 거죠? 그때 그 임수석 팀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네네. 뭐 조병노 경무관님이 전화할 거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는데 네네네네. 네. 그때 이제 그 기자가 브리핑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네네. 그 정도로만 하고 그냥 인천 세관장하고 끝냈는데요? 아니, 저한테 하신 말씀 워딩을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아니요, 특별한 건데 그 정도로 범죄에서 이해하고 나 그렇게 그냥 설명하고 끝냈는데요. 그래서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그냥 전화도 안 받고 그랬는데. 부장님께서 네. 브리핑 내용에 세관 관련 내용도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아, 네, 물으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건 협의해서 네네. 얘기로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네. 부장님 워딩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올바른 스탠스예요. 국정감사 때 세관 내용 가지고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네.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올바른 네네. 스탠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랬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부의 일원이고 근데 아마 네네네. 그래서 그게 뭐 문제 있나요? 아니 그 말씀을 제가 확인하려고 전화 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 워딩은 이제 정확히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솔직히 저는 그 일원으로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인천 세관장이 이렇게 연락이 제가 와서 이거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예, 그런 워딩으로 정확한 워딩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거 제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뭐 예. 문제가 있나요? 지금? 예, 아닙니다. 예. 아니요.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 대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제가 이 수사 진행하면서 네네. 예, 뭐 이렇게 처음에 부장님이 그렇게 전화를 주셨을 때는 네. 그냥 뭐 제 입장에서는 뭐 격려 차원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그리고 나서 전담팀 회의를 하면서 제가 조병노 경무관이란 분이 누구시냐 제가 찾아보니까 영등포 서장하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네, 맞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저하고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요. 하시더라. 네네. 예, 그래서 내가 좀 놀랬다, 당황스러웠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회의 때 이제 얘기를 하고 네네네. 이제 그걸로 이렇게 뭐 간단하게 네. 말씀을 하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끝냈는데 네. 이게 이제 그게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저도 이제 턱턱 막히고요. 수사부 그다음에 본청 그런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네네. 이 수사가 통째로 이렇게 부정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제가 그랬나요?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예. 나중에 제가 그 언론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 언론 브리핑 또 이렇게 세관 그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세관 관련 내용은 그때는 거기 브리핑 내용에 자료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근데 추가 질의해서 예, 아무튼 나온 거지. 추가 질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세관이 뭐 관련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YTN에 그게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건 그 이후에 추가 취재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네. 의견을 드린 게 뭐냐면요. 네. 세관 관련 수사를 네.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입국 경위에 대해서 네네네. 세관 상대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겠다. 요 멘트까지 나가야 엠바고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야지 추가 엠바고가 되지. 기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언론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그 의심 안 하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제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고 세관 내용은 아예 빼고 브리핑이 됐었어요. 그랬군요. 아니 저는 그냥 그때 엠바고 하시고 충분히 협의했다길래 그냥 그 정도로만 난 그냥 이해하고 그래서 잘하셨다. 난 그 정도로만 다 생각하고 그냥 끝냈거든요. 아무튼 예, 부장님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려서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한데 저도 지금 입장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어떤 뭐가 문제가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요, 뭐 부장님하고는 요 사안만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있는 경위상 저는 뭐 가감없이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네네네.
쉬십시오. 저도 지금 그 일을 해야 되고요. 아니 주말에도 과장님 나가고 아니 제가 부담을 줬나요? 아니요, 저는 저기 그 워딩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장님 사견인지 안 그러면 누구 부탁을 받고 하신 건지.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세관장하고 내 통화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부담을 그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뭐 자꾸 막 저한테 막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뭐 위에다 그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 의견 아니, 정도만 확인해서 한 거죠. 네, 네. 부장님 저도 이거 하면서 분위기에서 네네. 이제 흘러 듣는 얘기가 뭐 이렇게 네. 하다 수사하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수사만 네. 하는 건데 네네. 이거 하다가 턱턱 막히고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들이 네.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심적 부담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다고요. 듣고 있으니까. 어. 저도 사실은 저도 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저한테 위험이 닥쳤다고 인식을 하니 제가 제 입장을 과장님께서요? 정리를 하고 최소한의 대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너무 부담 안 느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시죠? 부장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쉬십시오. 아니 과장님 너무 제가 봐서는 너무 부담 안 느껴도 돼요. 제가 봐서는 있는 뭐 그대로 과장님께서 순수하게 그 수사를 제대로 했던 거고 그렇게 난 이해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하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상 뭐 서울청하고도 그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된 대로 일했던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충분히 그 일선에서는 절차도 밟았고 우리 그리고 수사부 쪽에서는 누구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짓인지 차장님 짓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 수사를 이첩시키겠다. 이첩 네? 지시하겠다. 수사 이첩 지시하겠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첩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얼로? 광수대로 마수대하고 뭐 반부패 네. 수사대로 뭐 이첩시키겠다. 네, 그런 네, 지시가 네. 지시를 하겠다. 그래서 네. 저도 이렇게 뭐 위축돼 가지고 그러던 차에 네. 네 의견에 따라라 이런 압력이 좀 있었고 저기 니네들 의견을 개진을 하려면 네. 수사 전담팀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개인 다 서명을 받아서 보고를 해라 뭐 이런 압력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부장님께 왜 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내가 아니요.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네. 너무 염려 안 네네. 하셔도 돼요. 저는 네네. 아까 있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전체부는 들어보셨는데 야, 저 이게 조병로 저 사람은 수사지휘 라인도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뭘 이렇게 많이 알아? 근데 저 사람이 인천세관장한테 전화까지 한 거예요. 네. 자기가 뭐라고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지. 네. 그리고 그거를 백현영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저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야, 이 사람이 네. 이종호 그 김건희 주가 조작 2차 네. 2차 큰 손 이정호 아닙니까? 라인이죠. 예. 이정호 라인. 그 이정호가 치안감으로 신신시켜 준다고 예, 했던 맞습니다.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조성로. 네. 예. 그리고 그 이종호는 김건희하고 연결돼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이 대화만 놓고 봐도 아주 해맑은 인천세관장은 사람들입니다. 부정청탁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 조병로는 네. 업무 방해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조병로한테 전화를 받은 인천세관 입장에서는 네. 이제 좀 힘을 얻었겠죠. 네. 인천세관의 정기섭 여행자 통관 2국장이 직접 백혜련 경정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서울청 폭력계장 최영우 경정이 또 전화를 해가면서 또 자기도 영등포로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뭐 갑자기 백혜련 경정한테 찾아오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아니, 피의자로서 출석 요구하면 그때 오라고 그렇죠. 하면 딱 떨어지겠네요. 네. 예. 거기다 국가수사본부의 마약 계정이었던 이주만 경장도 통화를 또 하면서 찾아오겠다고 말까지 하고. 다음날 10월 6일 날 인천세관 통관 2국장 아까 말씀드린 정기섭 등 4, 5명이 직접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백혜정 경장에 면담을 요청을 해요. 세관 간부들이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관세청장 고강희호 관세청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인천세관장은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을 만나러 갔고 자신은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을 만나러 왔다. 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사건을 어떻게 좀 조용하게 처리해 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예. 또 외압을 하러 온 거죠. 그렇죠. 네. 예. 당시 5분가량 이어졌던 세관 간부들과 수사팀 면담 과정에서 백혜룡 경정은 기자들이 마약 밀반입 과정을 물어보면 세관 구역 통관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취지로 말을 했고, 이에 세관 측이 세관에 대해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냐라고 또 재차 물어서 수사 책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한 뒤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네. 당연한 당연한 대응이에요. 면담 직후에 정기섭 통관 2국장은 백경정에게 세관장이 물어보라고 한다고 하면서 10월 12일 날 관세청 국감일인데 네. 그 이후에 브리핑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 됩니다라고 바로 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야, 어느 누가 수사기관에 속한 수사 책임자한테 이런 청탁을 합니까? 죄가 굉장히 많네요. 이 자체로 이거 불법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부정청탁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다. 네. 정기섭 저 국장과 통화한 후 한 10분 정도 지난 뒤에 국가수사본부에서 백혜룡 경정에게 전화를 해서 브리핑을 연기를 할 수가 없겠냐라고 또 확인을 하고 네. 1시간 뒤에는 서울경찰청에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다는 거 합니다. 그리고 저 정기섭 당시 여행자 통관 2국장은 지금 대륙 아주로 가 있습니다. 아, 그 법무법인 네. 로펌. 네. 그리고 이규철 있었던데. 맞습니다. 예. 바로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들어가서 강아지 얘기만 하고 나왔다고 했던 바로 그 이규철. 박영수 특검의 대변인 기억하실 거예요. 트렌치코트. 이규철이 있었던 데가 대륙 아주 로펌입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들은. 네, 그렇지. 다 패거리네요. 네. 그냥 다 패거리. 야, 근데 국가기관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도 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좀 놀란 게, 네. 와, 뭐 경찰 그리고 관세청 또 검찰, 네. 아, 온갖 국가기관들, 또 대통령실 여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 범죄를 덮어주라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시킨 거라고 봐야 네. 되겠죠. 저희 열린검티가 파낼 겁니다. 네. 네. 자, 온갖 외압에 시달리던 백혜룡 경정팀은 결국 2023년 10월 10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마약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네, 정말 네. 온갖 외압을 뚫고. 네, 당시 백혜룡 영등포 경찰서 형사 이과장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제조해서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이 74kg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마약으로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미 마약 사건의 세관 연루 의혹을 알고 있었던 기자들이 계속 백경정에게 전화를 해오면서 세관 연루 사실에 대해서 내사 종결할 것인지 질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청 지휘부는 기자 간담회 때 세관 직원들을 입건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 마약 운반차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정도일 뿐입니다라고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세관 직원들을 입건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조성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당시 윤희건 경찰청장은 조병로의 마약 수사 외압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징계를 지시합니다. 이때부터. 예. 윤희건 경찰청장이 자신이 대통령 부부에게 이용당했다는 인식을 하고 그 경로를 조병로한테 향한 겁니다. 그 조경로야, 조경로. 그 조병로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대통령 내외에게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 윤희근이가? 와. 본능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거란 걸 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나는 그때 이런 행동을 했다. 뭐 이러면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2023년 11월 말경에 감찰 조사를 실시하고 조병로를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용산에서 압력을 더 세게 가해서 또 꼬리를 내립니다. 아, 윤희근이가? 네. 윤희근은 마약 사건은 경찰의 명운이 걸려 있으니까 좀 살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다가 면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야, 이때 정말. 같이 대통령실 찾아가서 이거 좀 어떻게 좀 사건을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같이 찾아갔던 사람. 한동훈이 그때 같이 간 그때 거예요? 우리 검찰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그겁니다. 네. 부인과 김건희와 좀 사이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면박을 당하고 온 거죠. 면박을 당하고 왔고 그 뒤로 김건희는 한동훈을 죽여야 될 인간. 네. 죽여야 될 인간으로 해서 그 수거 대상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름이? 네. 저 당시에 22대 총선에 예. 네. 바로 저 윤희근 경찰청장이 청주 흥덕에 출마할 예정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김광호 서울청장은 울산 북구 예. 후보자로 거의 내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관련 찌라시가 기자단은 물론이고 경찰 내부에도 돌아다니고 네.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관연루 마약 사건 수사팀 진압에 실패하면서 저게 다 좌초돼버린 거죠. 아이고 그래 그 좌천이 차라리 낫지. 네. 어? 예. 나중에 그 가담했다가 거기 동조했다가 쇠고랑 차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와 그냥 우리가 한동훈이가 김건희하고 사이 나빠진 게 무슨 익십 사건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뭘 자. 많이들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용산 대통령실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네. 가장 먼저 백혜령 경정 제압에 실패를 한 김광호 서울청장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애초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김광호 서울청장을 기소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김광호는 2024년 9월 18일 날 보안 오찬 회동대의 백혜령 경정 앞에서 스스로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피소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난 변호사도 선임 안 했다. 왜냐면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기소가 됩니다. 네, 왜냐면 백혜령 경정팀을 제압하지 못했다라고 용산에서 보고 야 때린 거죠. 정말 치가 떨리네 진짜 네. 이 미친 놈들. 네. 결국 2024년 1월 5일 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흘리고 이후 1월 15일 날 송치를 해버리고 2024년 1월 19일 날 검찰에서 전격 기소해버립니다. 그 재판 받았고 그 판결이 나왔을걸요? 1심은 무죄가 나왔고요. 예. 이제 네. 2심 중에 있습니다. 네. 이에 위축된 이제 겁을 먹은 당시 윤희근 청장은 완전히 이제 꼬리를 내려버린 거죠. 네. 그리고 24년 2월경에 조병로에 대한 형식적인 징계 요청을 하면서 경징계, 견책 의견만 개진을 해버리고 마무리합니다. 전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네. 아무것도 아니지. 네. 네. 티도 안 나. 티도. 네. 결국 백혜령 경정을 제압을 하는데 실패를 했다고 본 윤희근 경찰청장은 22대 총선에서도 배제되고요. 네. 김광호 서울청장도 22대 총선에서 배제됩니다. 뭐 배제가 뭡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조병로 서울청 당시 생활안전부장은 10월 말에 수원 남부경찰서장으로 경고성 인사조치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경고성 발령으로 갔는데 백혜령 제압에 실패하면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야. 네. 그런데 조병로는 수원 남부서장으로 발령받은 후에도요 회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한테 이거. 그 당시에 지역 네. 실력자인 김장한 목사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수원에 예. 수원의 오야야. 예. 그 양반이. 네. 김장환 목사. 예. 예. 우리는 김장하면은 김장하 선생 생각하는데 네. 네. 김장환이라는 네. 빌런도 있어요. 예. 김장한을 통하면 예. 김건희로 직보가 가능하거든요. 아. 김장환이 그 대선 국면에서 네. 윤석열도 구해줬고 김건희도 구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네. 예. 네. 거기다가 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때도 찾아가가지고 예. 비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비루한 인간들 진짜. 2023년 10월 중순경에 김찬수 영등포서장은 이제 대놓고 네. 10월에 영등포서 마약 전단팀 4개 팀 20여 명을 전대팀으로 꾸렸었는데 이 팀장들을 차례로 불러가지고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 진술밖에 없는 이 사건을 왜 갑자기 진행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압력을 행사합니다. 잘한다고 그러다가. 그렇죠. 예. 네. 네. 수사를 못하도록 아예 방해를 한 겁니다. 예. 예. 팀장들은 모두 와해시키고 그리고 팀원들도 와해시키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결국-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었잖아요. 사람도 특정했고. 그렇죠. 네. 결국은 수사팀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세관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영등포 경찰서로 부르지 말고 직접 인천공항에 가서 조사를 받도록 요구를 하고요. 이는 김건희가 검사들이 경호처에 가서 조사받는 것과 같은 그런 처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백혜령 경정은 김찬수 서장에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쏘아붙이면서 절교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당시 외압 전개도입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김광호 서울청장은 결국 10월 6일 세관연루 마약 사건을 영등포서에서 서울청으로 이첩하였다가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줄 곳을 찾지 못하다가
이게 그 당시에 서울청 광역수사단의 마약수사 대장이 이첩받기를 거부해버린 바람에 줄곳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뺑글뺑글 돌다가 다시 10월 11일 날 영등포소로 되돌아갑니다. 되돌려준 거예요. 경찰 지휘부에서 세관연루 마약 사건 진행을 막으려다가 실패를 하자 검찰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백경정 팀의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바로 2023년 10월 10일. 이때부터 백경정 수사팀의 수사를 검찰이 전면에 나서서 방해를 한 겁니다. 결국 백경정은 세관연루 마약 사건이 배후에 거악 대통령 부부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언론에 인터뷰하기로 하면서 대외적으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경찰청은 백경정에게 공보 준칙을 위반을 했다고 하면서 마약 수사팀을 와해시켜버리고 백경정을 화곡지구대로 좌천시켜 버립니다. 아마 무지하게 백경정의 개인 비리를 털었을 거예요. 예. 없으니까 저렇게 예. 지구대로 간 거죠. 예. 백경정은 좌천당하기 전에 김찬수 서장과 통화를 하면서 세관 직원들 입건에 대해서 따져묻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열린검TV가 입수한 백경정과 김찬수 서장과의 통화 내용을 또 입수를 했는데 가감없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예, 소장님. 네, 예. 입건했단 말씀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지금 있어서 지금 입건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 맞는 건가요? 실제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 추가적으로 혐의가 좀 확인되는 게 있나요? 추가로 혐의돼 확인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 예. 이제 사찰에 4번 현장 검증하면서 네. 얘네들이 그 2명 가지고 이제 3번 인천공항 갔고 그다음에 명동 1번 갔는데 그 인천 가가지고 현장 검증하면서 피의자들을 그 사부제로 들어가는데 다 확인하게 했거든요. 저희가 영상자를 보면서 확인하게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했는데 그냥 뭐 일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다 찍어냅니다. 아니, 뭐 그건 지난번에 계속 말씀하셨던 예. 부분이고 제가 드릴 말씀은 입건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일단 소환 조사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통신수사랄지 이런 결과 단계 좀 나온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지금 통신수사하고 금융계좌 압수수색 네. 영장이고 현장 그 이제 검찰에 잡힌 애 데리고 현장 검증하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전부 기각이에요. 기각하는 뭐 이유가 뭐예요? 그냥 구체적인 혐의가 구체적이 않다는 건가요? 10월 10일, 11일자로 예. 형사 6부에서 마약을 담당했는데 마약 사무를 떼가지고 형사 3부로 건네줍니다. 검찰에서. 남부지검이요? 네, 남부지검에서 검찰에서 건네주고 거기서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한 그 검사 2명이 나서서 검사의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판사의 용어를 쓰면서 현 단계에서 필요 없다 다 기각을 시켜요. 네, 저는 소장님, 제가 이제 소장님께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보고를 지금 못 드리는데 저는 이제 마음을 다 비운 사람이고요. 보고 마음을 비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네, 조직의 행태하고 관세청에서 조직이 이제 움직이는 행태하고 검찰청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게 완전히 위기에 이렇게 구렁에 빠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시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갑자기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뭐 이 수사를 중지시키고 이첩 결정을 내렸다고 이첩 네. 지휘 결정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10월 6일 날 저한테 통보를 했고요. 제가 수사 예. 중지를 시켰는데 네. 브리핑 나가서 저희 카톡으로 문자를 줍니다. 다시 영등포에서 하게 됐다고. 네. 그렇게 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수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네. 제가 뭐 이첩 지시를 지휘부에서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거부를 하느냐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저 광수대에서 안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영등포에서 하라고 밤중에 그것도 카톡으로 우리한테 서명해가지고 보내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에서도 대검 검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검에 엄청 깨졌다고 형사 6부 검사들이 직원들한테 전화하고 내용 좀 다시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모르는 게 뭐 있냐 여태 기록하면서 다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형사 3부로 이제 마약 수사가 넘어가고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올리는 이 수사들이
영장들이 기초 자료, 증거 자료 수집하는데 계속 기각이 되고 얘네들이 쓰는 용어가 보완해서 다시 영장 신청하는 용어가 아니고 현 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사의 용어를 쓰면서 기각을 시켜버려요. 네. 지금 제 수사팀이 이제 고립무원이고 지금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는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특가법상 이 특가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우리한테 부메랑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예. 덮어버리고 싶은데 네. 수사는 진행해야 되고 우리 조직에서 청에서의 압력은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 내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럼 뭘 이렇게 청에서 하고 압력이라면 있었는데 뭐 수사를 무마하라는 압력이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이? 청에서 저는 기록 사건을 이첩할 때 그게 네. 이첩하는 결정권자가 서장님하고 청장님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수사팀의 의견을 일체 들어보지도 않고 이첩 네. 지시를 하고 결정을 했다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갑자기 또 기사 나가고 이제 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니네들이 수사를 그 의사를 구두로 표시한 것은 효과가 없으니까 서명 받아서 영등포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을 서명 받아서 보내라 서면으로 공문으로 네.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제가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형사과장이 또 이렇게 언지를 주면서 지금 정해졌으니까 흐르는 대로 따라라. 예.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요. 그 다음에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해가지고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라. 여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로지 이제 저한테 직원들은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모르죠. 이제 저한테만 예. 이제 집중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 입장 정리가 좀 안 되고 휴가를 낼까 병가를 낼까 이제 고민하던 차에 네. 다시 또 던져주면서 영등포에서 하게 됐다고 했으니 네. 이걸 진행을 안 하면 안 되겠는데 갑자기 또 이제 검찰에서 사무가 6부에서 3부로 바뀌고요. 네. 전혀 사건을 모르는 검사들이 이게 검사 용어를 쓰는 게 영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사의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현 단계에서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가.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영장 기각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거고요. 네, 예. 한 20장 직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한 네. 20장 넘게 인지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세세하게 얘네들이 진술하고 몸으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재현했던 그 현장 검증을 세세하게 인지보고를 작성을 해서 그거 가겠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하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네, 예. 피의자로 입건했느냐. 예, 예. 제가 오늘 입건했다. 예, 예. 네, 답을 해준 거고 계속해서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참. 제가 소장님한테 참 계속 가끔 누를 끼치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거 끝나면 지방으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갑자기 지금 수사 잘하고 계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내부적으로 완전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직원들 서울청에서 계속 좀 뭐라고 계속 푸시가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제가 저항을 하니까 제가 네. 그 뒤부터 이제 녹취를 했거든요. 왜 그러셨냐. 네, 예. 예.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조병로 경무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때는 나는 이게 문제 삼을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청장님이 지시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고 형사과장이 압력을 가하고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다시 저한테 던져주고 다시 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 처해 있는 환경이 제가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고 이제 감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 수사는 수사대로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정리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마음을 먹고 나니까 조금 제가 아픈 것도 조금 낫고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 하여간 마음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오래가 동안 고민하셨겠지만 그렇다고 또 괜히 그분들도 어떤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잘해보자는 취지로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네. 참,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저랑 얘기하시죠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저희가 풀었다 이거죠 결국에는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렇게 뻔뻔스럽게 예. 자기의 동료였던 사람이고 자기의 손으로 네네. 수사팀을 꾸렸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 정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아니 그럴 수도 예. 있었겠네요. 예. 계엄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았다면은 이 정권 영원히 간다. 내가 정년 맞을 때까지 계속 간다.
예.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모렴치한 짓을 할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영등포 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는 2024년 1월 말경에 누군가가 60대 초반의 백발 남성이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와서 김찬수 서장을 대동하고 점심시간에 영등포 경찰서를 싹 같이 산책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요. 그러면 그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용산에 충성을 하면은 영전한다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리고 결국 김찬수는 마약세관 연루 사건을 잘 덮은 경로를 인정받아서 2024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으로 영전되어 갑니다. 아이고. 야, 참. 예. 저거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은 이 예.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우리 저 백혜룡 경정께서 수사하듯이 이 예. 외압 증거들을 다 모으셨네. 예. 그렇죠? 네. 네. 저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앞길을 막으려고 네. 저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저 김찬수는 2025년 2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파견 발령이 나면서 네. 경무관으로 승진합니다. 그 꿈에 그리던. 네. 오. 거기다가 저 조지호 서울청장은 재직 시에 백효령을 징계를 먹여서 좌천을 시킨 직후에 경찰청장으로 영전합니다.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예. 네. 구속 수사를 네, 받았죠. 네. 네. 예. 거기다가 또 당시 수사 이첩을 지시하고 수사를 방해했었던 서울경찰청 김봉식 수사부장, 그 당시 경무관이었는데 경기 남부경찰청장으로 영전이 됐고 1년 만에 경무관에서 치안정감으로 2계급 승진하면서 영전에서 서울경찰청장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돼서 수고랑을 찼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김병찬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거쳐서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영전이 되었었고요. 예. 그는 김봉식의 뒤를 이어서 서울청 수사부장이 되면서 외압을 지속했던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한 국가수사본부 이주만 마약계장은 총경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주만 마약계장 외에 수사외압과 사건을 이첩하라고 했던 관련 지휘란에 있었던 모든 고위직 경찰 관련 인사들은 요직에서 건재하고 있습니다. 건재예요. 지금 예, 아직도 예. 현직이에요. 거기다가 강상문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이동했던 사람은 네. 백혜령을 전담 마크하면서 직접 사건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천벌 받을 겁니다. 네. 너희들은 네. 진짜 천벌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네. 실로 믿기 힘든 음모가 저희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되었습니다. 예. 백혜령 경정을 찍어내기 위해서 경찰 조직은 감찰에 들어갑니다. 백 경장을 감찰 조사한 겁니다. 뒷조사를 한 거지. 예. 전형적인 방법이죠. 예. 예. 이게 그 사유가 세간 피의자 중에 한 명이 예. 그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다라고 하면서 감찰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백혜령 경정이 국민신문고 진정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무고다라고 네. 주장을 하면서 도대체 누가 어떤 사유로 진정을 냈는지 그 진정 내용을 알려달라고 정보 공개 요청을 했거든요. 할 수 있어요. 네.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게 거부당합니다. 그걸 거부를 해요? 네. 누가 어떤 내용을 이야. 자신을 무고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백혜령 경정은 다툴 수도 없고 되고 네.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항상 그런 로직입니다. 네. 전형적인 고발사주 케이스로 이렇게 딱 모양을 만들었네요. 네. 예. 그리고 경찰 조직은 엄청난 사건을 꾸밉니다. 네. 자, 요 내용은 다음 주 다음 주. 경제장 설전을 통해서 요 마약 사건을 덮은 견찰이 된 경찰 시리즈 2탄에서 상세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만은 경찰 조직 내에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하는 청문 감사실이란 곳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당시 서울 경찰청 청문 감사 인권 담당관은 보시는 백남익 청문 감사관이었습니다. 경찰 내부 제보에 의하면 당시 백남익 과장이 자신의 부하 직원을 시켜서 네. 백혜령 경정의 비위 사실을 엮어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만들어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경찰이 드라마 제작진이에요, 네. 쟤네들? 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부하 직원이 예. 고민 끝에 스스로 자신의 차 안에서 분신 자살을 아이고 세상에. 네,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해당 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다음 주 경찰 전선을 통해서 상세히 방송을 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들 진짜 아직도 현직에 예, 있어요. 네. 이런 정말 악마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어요. 조지호, 김봉식의 지시를 받고 백혜룡 경정을 감찰 조사하여 징계를 가하고 감찰 결과 보고를 한 백남익 서울청 청문관도 최근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아유, 신났네, 신났어. 얘네들이 저 대선 앞두고 네네. 얼마나 그 이재명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길을 쓸까 그림이 환히 보입니다. 네. 윤석열은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계엄 관련 명령을 내리고 안가에서 지시할 때 김건희와의 가정사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과연 그 가정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은 아닐까. 네. 네. 예. 가정사라는 추상적 언급만으로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알아들었다는 것인데 네. 이들만의 비밀인 가정사는 과연 무엇일까? 네. 12월 4일 날, 네. 12월 3일이 계엄이셨잖아요. 네. 12월 4일 날 마약 사건 관련된 결과 보고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계엄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지. 12월 3일 날 마약 사건 결과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12월 4일 날. 4일 날 그 전날 전날 계엄을 해버린 겁니다. 아마 연병을 떨었겠죠. 오늘 예. 밤 당장 계엄령 발포해. 네. 이랬을 거예요. 반드시 저희 열린감TV는 김건희 일가와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들이 한 일입니다. 네.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에요. 네. 예. 다음 정부가 뭐 개헌 이런 거 다 뒷전에 놓고 내란 수습부터 하겠다. 예. 정말 절실하게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역진보 과장님. 그 지금 국회에서 마약 상설 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한떡수가 바로 승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네. 이 인천세관 마약 사건의 뿌리가 굉장히 깊고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시야에서 놓칠 수 있지만 열공 보시고 이 마약 사건 상설 특검 통과를 통해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요구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마약 이 컨텐츠 널리 알려주시고 많이 네.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이 말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약 사건에 관여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자들, 이들을 검거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 했던 백혜룡 수사팀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열린공감TV는 이들의 민낯을 밝히고 끝까지 그들을 추적 취재해 세상에 알려 그 죄를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